양치하고 사과 못 먹게 하는 치약은 안 쓰는 게 좋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인데,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양적으로 치면은 세균을 일단 줄이자, 잘 닦자, 칫솔 지리죠. 그리고 저는 워터픽 같은 건 구강세정기라고 부르는데요, 구강세정기 물총처럼 쏴서 이와 이 사이를 닦아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 이와 이 사이,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치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치간, 이와 이 사이의 공간, 치간, 이런 데를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세균이 많이 낀다. 두 번째, 칫솔질을 정교화된다 라는 건데, 정교하게 하려면 두 줄모 같은 걸 한번 나이 드신 분들은 써봐야 돼요. 칫솔이 두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짜리. 그러니까 보통 칫솔은 세 줄이고 네 줄이거든요. 칫솔 한번 머리 보세요. 머리를 보면 칫솔이 세 줄이나 네 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죠. 그러니까 구석구석 들어가지가 않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또 두 줄일 때만 치아가 있고 잇몸이 있으면 이 작은 홈이 있다고 말씀드린 치주 포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두 줄일 때 치주 포켓을 훨씬 더 잘 닦여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데, 두 줄 모 칫솔 혹은 두 줄 칫솔이라고 인터넷 쳐보시고, 그런 칫솔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해서 치간을 닦아줘야 돼요. 다시 양적 관리 면에서 세균을 줄여야 되는데, 보통 칫솔질 잘 하시고 구강세정기, 이와 이사를 다 세정기 쓰시고 두 줄 모 써서 치주 포켓을 닦으시라.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화학적 계면활성제, 치약, 이걸 안 쓰셔야 한다고 봐요. 입안에 살아야 되는 세균까지 없애거든요. 조금 순한 치약을 쓰시라. 보통 치약, 양치하고 사과 못 먹잖아요. 그런 치약은 갖다 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게 다 화학적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치약이거든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양치하고 나서 사과 못 드시죠?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안 변해요. 그래서 화학적 계면활성제를 덜 쓰기, 그리고 구강유산균 같은 것도 잇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라. 말하자면 우리 몸에 이 화학적 계면활성제 안 쓰는 것과 구강유산균은, 제가 질적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조금 더 상주세균이나 유익한 세균들이 우리 구강에 많이 살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치약에서는 저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 계면활성제, 말하자면 양치하고 사과 못 먹게 하는 치약은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막 향이 강한 것처럼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칫솔은 그냥 이게 모가 부드러운 칫솔 머리가 작은 거. 왜냐, 그래야 구석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잇몸병이 있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두 줄모 칫솔을 써보시라 라고 권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치약은 비누 치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샤워할 때도 비누를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써요. 머리 감을 때만 좀 쓰고요. 그것도 다 값싼 화학적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똑같이 화학적 계면활성제의 치약이 특히 아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참 가격 경쟁 때문인지 바뀌지가 않네요, 트렌드가. 양치 때문이죠. 양치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충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양치가 보편화되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칫솔 교육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충치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런 연구가 있어요. 스리랑카 차 노동자 연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1980년대 연구예요. 그 당시에 스리랑카 차 노동자들은 이렇게 이빨 닦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냥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그 사람들을 10몇 년간 지켜보니까 한 10% 정도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 정도는 다 빠져요, 이가. 나머지 80% 정도가 계속 잇몸도 안 좋고 충치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10%는 이제 좀 면역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90% 정도의 원인이 이를 안 닦아서 생긴 거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연구였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입속 세균이 많아지면 그런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는 거고, 근데 다행히 현대인들은 그런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병이 많이 줄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잇몸병이죠. 그러니까 그건 치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통계적으로도 그 잇몸병, 말하는 치주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그 감기나 이런 게 제일 많았는데, 건강보험 통계로 보면 이게 치주 질환이 이걸 이제 확 이렇게 역전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재원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예요, 현재로서. 제가 일선에서 봐도 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아 치과로 오시고요. 제가 보기엔 노령화 사회,
대로 보여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작은 홈, 이 치주 포켓에 세균이 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잇몸병이라는 것이 이 치주 포켓은 나이가 먹을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균이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치주 포켓, 잇몸병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임플란트는 정말 좋은 기법이죠. 저도 사실 제 입안에 임플란트가 6개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를 닦아내는 걸 못 배워가지고 어렸을 때 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6개나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죠. 경험. 임플란트 치과에서도 임플란트가 이제 요새는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과 지식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그 환자들 입장에서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1차 기준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용이 낮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제가 이제 치과의사로서 그 내부자로서 그 뭐 이유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자면 까놓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비용이 낮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활용하면 임플란트에 접근도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확 해서 임플란트 뭐 이렇게 비용이 크든 작든 확 해서 아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정말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차제의 생활 습관 한번 같이 바꾸시자. 얼마나 이제 안 좋았으면 일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뭐 일을 다 빼고 뭐 임플란트하고 이러시겠냐. 그래서 임플란트는 잘 해드릴 테니까 차제에 일을 잘 관리하는 거, 또 너무 급하게 음식물 드셨던 거, 너무 급하게 칫솔질 하셨던 거 이런 거 조금 좀 호흡을 좀 늦춰서 담배도 끊으시고 가능하다면 뭐 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을 차제에 생활 습관 하시자라고 뭐 말씀드리면서 하고 그런 치과를 또 좀 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후에도 관리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데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이후에도 좀 관리나 이렇게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1966년생이고 올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나이로 57살 됐습니다. 저의 소망을 하나 딱 말씀드리면 저는 백두산입니다. 100살에 2발로 산에 간다. 뭐 이게 제 소망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소망 혹은 목표로 삼은 이유는 몸의 건강만은 아니거든요. 몸의 건강. 몸이 일단 건강해야 산에 가겠지만 그 100세를 막 겨우겨우 살아내는 게 아니고 재밌고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걸 위해서 저는 늘 공부하고 늘 새로운 것에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또 늘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하는 그런 일상을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 모쪼록 그 갈수록 건강 100세 혹은 백두산의 길은 넓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뭐 영양이든 사회적 의료 시스템이든 뭐 이런 게 넓어지고 있으니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건강 100세 백두산 시대를 모두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